나는 그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계모의 미소를 처음으로 의심했다. 그녀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오준호야, 이제 내가 가족의 가장이야.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야심이었다. 3시간 후, 그녀는 몰래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집을 팔기 시작했다. 그 집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유산, 나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런데 그녀는 몰랐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나뿐만 아니라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남의 번잡한 골목에서 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판매 완료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은 문패가 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 그 짧은 시간의 계모는 모든 걸 휩쓸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혜진. 아버지가 재혼한 지 5년, 나보다 겨우 10살 많을 뿐인 여자. 그녀는 모델 출신으로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로 위장해 들어왔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의 재산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준호 씨, 이 집은 이미 새 주인에게 넘겼어요. 계약서에 사인한 건 당신 계모님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조차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벽에 던지고 싶었다. 대신 주먹을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비워지지 않은 거실에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준호야, 이 집은 내 거야. 절대 팔지 마. 그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다. 그런데 왜 계모는 그 말을 무시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계모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의 고급 빌라. 그녀가 아버지의 돈으로 산 곳. 오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빠, 왔어. 커피 마실래?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가짜임을 알았다. 집을 왜 판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곧 부드럽게 변했다. 준호야, 그 집은 너무 오래됐어. 유지비가 부담스럽고 내가 서울대 법대에 다니면서 공부에 집중해야 하잖아. 내가 새 집을 사줄게. 더 좋은 데로. 그녀의 말은 완벽했다. 논리적이고 모성애로 포장된. 하지만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 서랍을 뒤졌다. 숨겨진 문서들 사이에 계모와의 결혼 전 계약서가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지분 20%를 조건으로 재혼했다. 하지만 그 지분은 가짜였다. 아버지는 그녀를 속인 게 아니었다. 그녀가 속인 거였다. 문서에 적힌 날짜, 그녀의 서명.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비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집, 그 유산은 그녀의 다음 먹잇감. 나는 밤새도록 그 문서를 복사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재벌 가문의 그림자 아래서 이런 배신은 쉽게 묻힌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건 사기예요. 유언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계모님은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집은 팔렸고 돈은 그녀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돈.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은행 기록을 훔쳐봐야 했다. 불법. 그래, 불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범한 죄였다. 며칠 후, 나는 계모의 비서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연, 30대 초반의 조용한 여자. 혜진 씨는 위험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커피숍 구석에서 만났다. 비가 다시 내리는 오후,
창밖으로 사람들의 우산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도 연루됐어요. 수연의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아버지의 심장마비, 공식 원인은 과로. 하지만 수연은 말했다. 그녀가 약을 바꿨어요. 아버님의 혈압약을 증거? 그녀는 녹음 파일을 건넸다. 계모의 목소리, 이 약으로 하면 빨리 끝나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는 그 파일을 듣고 토했다. 거실에서 혼자.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경찰에 가면 그녀의 로비스트들이 나를 먼저 무너뜨릴 터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계모의 과거를. 그녀는 모델이 아니었다. 고아원 출신 클럽 호스티스였다. 아버지를 유혹한 건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그 집, 그 유산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지하실에 숨겨진 금고. 아버지가 남긴 비밀 문서들. 회사 비밀, 해외 계좌, 그리고 나의 출생 비밀. 아버지는 나를 입양한 게 아니었다. 진짜 아들이었다. 하지만 계모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장자로 만들려 했다. 유언장 위조. 모든 게 연결됐다. 나는 그 집의 새 주인을 찾아갔다. 그는 50대 사업가, 이 집 사서 리모델링 할 거야? 좋은 가격에 샀지.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 집은 내 거예요. 돌려주세요. 그는 코웃음 쳤다. 법적으로는 안 돼. 계약은 유효해.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새 주인의 집으로 다시 갔다. 밤 11시,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나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담을 넘었다. 불법 침입. 그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하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도구로 쉽게 열렸다. 안쪽은 먼지 쌓인 상자들로 가득했다. 금고는 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아버지의 유일한 실수였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USB를 꽂아보니 파일들이 쏟아졌다. 계모의 이메일 기록, 그녀가 아버지의 파트너와 주고받은 메시지. 오빠의 지분을 넘기면 5억. 집은 보너스. 그녀의 야심이 적나라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나의 DNA 검사 결과. 아버지는 나를 진짜 아들로 증명하려 했지만 계모가 그걸 훔쳐 파기했다. 왜? 그녀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다. 비공식적인 태국에서 낳은 사생아. 그 아이가 진짜 상속자? 아니, 그녀의 계획은 그 아이를 이용해 재산을 독식하는 거였다. 나는 USB를 복사하고 금고를 다시 잠갔다. 밖으로 나오니 경비가 다가왔다. 누구세요? 나는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공개하면 스캔들이 터질 테고 그녀는 반격할 거야. 한국 미디어는 재벌 스캔들을 사랑하지만 피해자는 항상 약자다. 나는 법대생이지만 아직 졸업도 안 했다. 그녀는 이미 로펌을 고용했다. 다음 날 나는 계모를 직접 대면했다. 그녀의 사무실, 아버지의 옛 회사, 지금은 그녀가 CEO인 곳. 오준호야. 무슨 일로? 그녀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는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웃었다. 그건 가짜야. 내가 조작한 거지? 불쌍한 아이. 아버지 잃고 미쳐버렸네.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경찰에 갈 거야? 살인과 사기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 좋아. 가봐. 하지만 내가 먼저 잡혀갈 거야. 그 USB. 해킹 증거로 그녀는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내가 불법으로 얻은 증거. 한국 법은 엄격하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당하면 나는 감옥행. 그녀는 다가와 내 뺨을 쓰다듬었다. 오빠, 포기해. 내가 내 엄마야? 같이 살자.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그날 밤 나는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아리 선배, 기자 지망생 민준. 이거 봐의 스토리 될 만해 나는 USB 일부를 보여줬다. 그의 눈이 커졌다. 와, 드라마네. 하지만 위험해. 그녀 쪽에 돈 많아. 우리는 술집에서 밤을 새웠다. 민준의 조언, 직접 때려. 미디어의 익명으로. 하지만 나는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약점, 그 사생아. 태국으로 간다. 그 아이를 찾아 진실을. 비행기 표를 끊었다. 인천공항, 새벽 5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해졌다. 계모에게 메시지, 도망칠 생각 마오 곧 돌아올게. 그녀의 답, 어디가? 미쳤어. 나는 웃었다.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배신당한 미친놈. 방콕에 도착했다. 습하고 더운 공기. 나는 현지 탐정에게 의뢰했다. 200만 원, 그녀의 흔적을 쫓아. 사생아의 이름은 태민. 7살 계모가 태국인 남자와의 불륜으로 나왔다. 그 애는 여기 있어요. 슬럼가 근처. 탐정의 말에 나는 차를 탔다. 좁은 골목, 쓰레기 더미 사이, 작은 집 앞에 서니 아이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그의 눈은 계모와 똑같았다. 차갑고 영리했다. 엄마 보러 왔어. 나는 속삭였다. 아이는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가난했다. 벽에 계모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엄마는 언제 와? 아이의 물음에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무슨 죄?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가 나쁜 짓 했어. 내가 도와줄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기 켰다. 엄마가 집을 팔았대. 나쁜 집. 아이의 목소리, 천진난만하지만 치명적.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계획을 다듬었다. 이 녹음을 미디어에. 계모의 이미지를 무너뜨린다. 그녀는 완벽한 새엄마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버린 어머니가 된다. 한국 사회는 그런 스캔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론이 그녀를 삼킬 거야.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에게 파일 보냈다. 올려. 다음 날 온라인 뉴스에 터졌다. 재벌 상속 분쟁, 새엄마의 숨겨진 사생아. 제목이 강렬했다. 계모의 전화가 왔다. 이게 내 짓이야?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그녀가 두려워하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격이 왔다. 내 학교의 소문, 준호가 계모를 협박해 친구들이 피했다. 교수님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나는 고립됐다. 법대생으로서의 미래가 무너졌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 집의 새 주인. 그를 설득한다. 새 주인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 여의도 오피스텔. 집 돌려달라. 은하는 직설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왜? 돈 줄 테야. 그의 이름은 최만수, 건설사 사장. 그 집 지하에 비밀이 있어? 공개되면 당신 회사 망해. 나는 USB 일부를 보여줘.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 새끼.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증거 없으면 안 돼. 법정 가자. 법정. 그 단어가 내 머리를 스쳤다. 한국 사법은 돈 있는 자의 편이다. 나는 더 세게 나갔다. 당신 딸이 그 집에 산 적 있어? 사고로 죽었지? 그 집에 유령이 산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흔들렸다. 닥쳐. 그는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먼저 연락할 거야? 그리고 왔다. 밤 2시, 전화. 만나자. 조건은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집을 돌려주면 비밀 지켜줄게. 그의 제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도. 10억. 그는 웃었다. 미쳤네. 5억 거래 성사. 하지만 나는 속였다. 돈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 최만수가 집을 불법 매입 증거. 계모의 계약서. 그는 그녀와 공모했다. 경찰서에서 최만수가 끌려왔다. 이 새끼가 함정 팠어. 그의 외침.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의 첫 팁. 하지만 계모는 아직 멀쩡했다. 그녀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 TV 인터뷰. 준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그녀. 시청자들이 동정했다. SNS에 혜진 엄마 응원 해시태그가 떴다. 나는 분노했다. 민준에게 더 파. 그녀의 과거. 우리는 그녀의 클럽 시절을 팠다. 10년 전 그녀는 블랙로즈 클럽에서 일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었다. 다른 재벌을. 그 남자, 이재훈. 지금은 정치인. 그녀와의 불륜, 그리고 태민의 아버지. 이재훈이 태민의 친아빠였다. 스캔들 폭탄. 익명기사. CEO 김혜진의 정치인 연인 터지자마자 그녀의 주가가 폭락. 회사 직원들이 항의 시위. 그녀는 나를 불렀다. 멈춰.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집, 돈, 모든 거.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또 속일 거야. 태민을 데려와. 의내 요구.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왜? 그 애는. 내 약점. 나는 녹음기를 켰다. 아이의 목소리. 엄마가 돈 훔쳤어. 그녀가 무너졌다. 제발. 그 애는 무관해. 처음으로. 그녀의 인간적인 면. 하지만 늦었다. 나는 경찰에 제출했다. 아동 유기 혐의. 그녀는 체포됐다. 수갑찬 그녀의 모습. 뉴스에 나왔다. 준호, 내 덕분이야. 민준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집은 돌아왔지만 텅 비었다. 아버지의 빈자리. 그리고 태민.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입양. 아니, 그는 그녀의 피를 이었다. 체포 후 그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지법, 기자들로 가득.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였어요. 은혜 증언. 변호사는 증거 없음지라고 반박. 하지만 USB, 녹음, 문서들. 재판부가 심각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믿어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관중석에서 속삭임. 저 새끼가 잔인하네. 아니, 피해자잖아. 여론이 갈렸다. 일부는 나를 복수기라고 불렀다. SNS, 가족을 파괴하는 놈. 후 다른 쪽은 정의의 사도. 원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 아버지의 얼굴. 잘했어. 그의 물음. 재판 중 티스트. 그녀의 변호사가 폭로. 준호 씨의 출생 비밀. 법정 소란. 그는 아버지의 친자 아니에요. 입양아. 거짓이었다. DNA 결과가 조작됐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 나는 반박했다. 이거 봐의 내 DNA 파일.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변호사가 무너졌다. 이건 어떻게? 그녀가 웃었다. 준호야, 너도 나처럼 더러워. 그녀의 말. 나? 더러워.
나는 불법 침입, 협박, 해킹. 그래, 나는 죄인이었다. 재판 끝. 그녀 유죄. 15년 하지만 나도 기소됐다. 증거 조작 혐의. 공동 피고, 판사의 선언. 감옥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철창 너머. 이겼네. 그녀가 말했다. 아니, 졌어. 우리 둘 다 의네. 대답. 그녀의 눈에 눈물이. 태민. 돌봐줘. 그녀의 부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옥 생활. 2년 선고. 철제 침대. 매일의 루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태민을 돌봤다. 출소 후 그 아이와 살았다. 형, 엄마는 언제 나와? 그의 물음에 우고티라고 거짓말.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 리모델링, 새 삶. 최만수가 풀려났다. 복수. 그는 나를 습격했다. 어두운 골목, 칼효의 덕에 망했어. 그의 속삭임. 나는 피 흘리며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태민이 옆에. 형, 괜찮아. 최만수 잡혔다. 하지만 더 큰 비밀. 아버지의 죽음, 계모만의 짓 아니었다. 아버지 일기, 내가 준호를 속였어. 회사 파산, 내 잘못. 아버지가 자살 유도 약을 먹었다. 계모가 이용한 거, 나의 죄책감. 최종 대면. 계모 출소, 10년 후 카페에서. 태민은 잘 크네. 그녀의 말, 고마워. 나는 말했다. 미안해. 그녀의 사과. 우리는 용서. 아니, 공존. 집은 우리 셋의. 하지만 여론, 괴물 가족. 10년 후, 태민은 대학생. 형, 그 집 팔까? 그의 제안. 나는 웃었다. 아니, 계모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삶, 파괴됐지만 재기. 새 남자, 새 삶, 하지만 우리 집, 영원한 상처. 마지막 밤, 비가 내린다. 강남 골목, 그 집 앞 나는 서 있다. 복수 끝. 아니, 시작. 한국 사회, 배신의 순환. 나는 변호사 됐다. 약자 도와. 하지만 속내, 또 다른 복수. 끝. 태민의 편지. 형, 사랑해. 하지만 엄마도 갈등 영원.